여러분은 지금 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방업주 2명을 잇따라 살해한 57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살해만 한 게 아니라 금품까지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금품을 노리고 사람의 목숨을 해친 강도 살인죄가 적용되면 처벌도 훨씬 중하게 받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강해 보이려고 살인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격지심이라는 감정이 우발적일 수는 있어도 살인이라는 행동까지 우발적일 수는 없죠.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향합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까? 왜 살인까지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도주 중에 다른 범행했습니까? 없습니다. 강력으로 도주한 이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셨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첫 범행으로 경기 고양시에서 60대 다방업주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도주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무전 추식 혐의에 이어 첫 범행 엿새 뒤인 지난 5일에는 경기 양주시에서 또다시 60대 다방업주를 상대로 2차 강도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성범죄 의도 아니었으면 뭐였어요? 왜 혼자 일하는 여성에게만 그렇게 범죄 저지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릉에는 왜 가셨어요? 금품 탈취 목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의도를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맞은편에 앉은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고 단 둘뿐이고 도망갈 곳은 없고 두려운 마음에 신고했더니 형식적인 응대에 범인만 놓쳤던 사건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었습니다. 상습범은 아닐까 의심스러웠던 게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승차권도 일회용으로만 썼거든요. 피해자가 철도공사에 신고했다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 사건이 다시 철도경찰대로 넘어간 사이에 미꾸라지처럼 쏙 도망가 버렸습니다. 추적 끝에 간신히 잡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경춘선 지하철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대성역에서 마성역 사이를 달리던 경춘선 열차 안에서 지하철 여성 승객의 건너편 좌석에 앉아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철도경찰대는 역 주변 CCTV를 분석하면서 열차 안에서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찾았습니다. 신고 당시 대처가 미흡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처음 신고를 받은 한국철도공사 측은 경춘선 철도경찰대가 청량리역과 남춘천역 두 군데에 있어서 출동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동팀을 주말 등 취약 시간대까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범죄라는 게 대놓고 혹은 예고하고 이뤄지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모두가 안전해야 할 대중교통 안에서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객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이 고객 몰래 더 비싼 요금제로 바꿨다가 들통났습니다. 이 괘씸한 곳 LG U+의 한 대리점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요금 청구서에서 보고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이거 몰랐으면 계속 비싼 요금 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까맣게 모른 채로 요금 더 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점들에서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해당 대리점 직원도 U+ 본사 측도 단순 실수였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실수할 게 따로 있죠. 그러고 보니까요. 비싼 요금제로 바꾸는 실수는 있어도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실수는 제가 뉴스에서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윤흥선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최근 할머니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래는 복지 할인 등을 받아 청구 금액이 없어야 하는데 4달 동안 3만 원 넘게 빠져나간 겁니다. 알고 보니 지난해 8월 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개통했던 대리점에서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요금제도 비싼 걸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91살이신데 할머니가 이 부가 서비스가 뭔지도 모르실 거고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대리점은 나중에야 직원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수원의 한 대리점에서도 고객 몰래 요금제를 바꿨다가 발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업소에서 개통한 고객들 가운데 약정 만기가 다가온 명단을 대리점에 제공하고
요금제를 바꿀 수도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통신사들은 명단을 제공하더라도 고객 전산에 접속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해서 마음대로 요금제를 변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상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이러한 마케팅 활용 동의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 씨는 해당 대리점을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플러스 본사 측은 직원의 실수라며 해당 대리점에는 재발 방지 서약서 등을 받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만화 영화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마이콜입니다. 이 음악 기억나시죠? 라면과 구공탄이라는 노래로 동심을 강타했었습니다. 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 후루룩 짭짭 맛 좋은 라면은 이 마이콜만 먹은 게 아닙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는 짜파구리로, BTS의 먹방으로 K라면의 이름을 달고 전 세계인의 입맛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 60년을 맞은 우리 라면이 1조 2천억 원어치의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류 열풍을 이끌었고 현지 입맛을 공략한 업계의 노력이 빛을 발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1963년 식량난 속에 처음 등장한 한국의 인스턴트 라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2억 달러 선이었던 라면 수출액은 이후 눈부신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잠정 수출액은 9억 5,200만 달러, 우리 돈 1조 2천억 원어치. 짜파구리가 뭐야? 2019년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가 해외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데 이어 한류 스타들의 라면 먹방은 소셜미디어 챌린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소비하시면서 그 소비가 자연스럽게 식문화로 연결되고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거든요. 저희 나라 제품을 갖다 파는 구조에서 또 현지화된 제품을 조금 더 로컬리제이션하는 그런 형태로 전략도 좀 펼쳐가고 있고요. 농심은 올해 하반기 미국 2공장 생산 설비를 늘리고 삼양식품도 국내 공장을 추가로 지어 시장 수요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